지혜롭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수행자 명법입니다. 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365개의 새로운 날들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희망에 가득 찬 하루를 여시고 저녁마다 보람으로 가득 찬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오랫동안 만나 뵙지 못했던 고마운 분들, 존경하는 분들을 꼭 뵙고 좋은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국이람은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남자죠.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국가적인 활약을 하셨던 벽암 각성 스님이 인조에게서 받은 호가 국일도대 선사인데 그 이름에서 암자의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부유선사 계통의 스님들이 주석하셨고 해방 이후로는 비구니 스님들의 선원으로 해인사 최초의 선원으로서 오랫동안 그 선방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거기에 머물면서 제가자들의 수행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이람을 녹색 사찰, 친환경적인 그 에코 사찰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상학교는 불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는 곳이고요. 현재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10주 과정으로 하고 마지막 10주를 마치고는 1박 2일 집중 수행을 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초보자들도 오셔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0주 마치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해서 공부를 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대한연구공동체와 해인사 국이람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해인사 국이람에서 직접 와서 같이 실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최근에는 이제 만나기가 힘들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명상이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몸을 위한 명상이 있고 마음을 위한 명상이 있는데 몸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명상은 그 결과가 장수라든지 병이 없다든지 건강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불교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해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은 굉장히 유사할지라도 결과, 목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다르고 또 수행하는 아주 그 중요한 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닦는 수행이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호흡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호흡을 통제하고 길게 한다든지 깊이 해서 몸의 변화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면서 마음의 작용을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공부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마음의 해탈이냐 아니면 육체적인 건강을 얻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성향이나 어떤 성격들
기질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는 할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호흡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초기 수행법에 사념처 가운데 신수행법인 호흡수행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또 관심이 다양해서 어디 한 군데 마음을 잘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 또 지적인 어떤 관심이 많은 분들은 가나선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 수행법이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아를 아는 거,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무아를 우리가 아니 내가 있는데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 내가 있고 화두를 드는 내가 있는데 왜 없냐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게 우리들이 사유에 의해서 또는 삶의 방식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성된 측면이 주체로서의 나, 그래서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I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나, 누군가의 대상이 되는 나로서 이제 me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소유물, 내가 가지고 있고 영원히 내 거라고 느끼는 그런 mine, 나의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죠. 근데 나라고 생각했던 이 내가 영원하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은 이 나는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이 나는 육체가 어릴 때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다르잖아요. 계속 바뀌어 온 거예요. 그다음에 생각도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이 다르고 오늘 아침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릅니다. 수시로 변해가는 생각들과 몸의 상태들이 그냥 우리는 그걸 하나의 연속적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래서 자세히 분석해 보면 결국 나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작용할 때 그때 나는 그에 대해서 뭔가 주도적인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작용을 받을 때는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당하는 입장이 됩니다. 보통 이제 생활 환경이 점점점 복잡해지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환경에 의해서 또는 뭐 운명에 의해서 제약이 되는 요소가 많으니까 현대인들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수동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굉장히 큰 무력감 이런 데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미의 측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미라는 거는 나의 공격성의 반대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내 몸도 나의 소유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도 나의 소유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나의 소유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명상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각자 자리에 정해서 앉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도 그 자리에 가서 앉고 그래서 몇 번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내 자리에 앉았네 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침해당한 기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자기 것을 이렇게 포획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심리적 기제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의 사물들에게 다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물의 원래적인 상황을 보면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였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도 결국 우리들의 심리적인 그런 구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공격적인 자아, 그 다음에 이제 수동적이고 뭔가 피해를 당한다고 느끼는 그런 무력한 자아, 또 한편으로는 모든 걸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자아를 바꾸어 가는 것. 그리고 그런 자아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불교 수행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이고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라는 존재를 좀 더 잘 보면은 나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터전들이 나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가가 나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 내가 어느 시기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의 지식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의 어떤 또 유년기는 훨씬 달라졌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순간을 만난 사람도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보면 나라는 것을 이 어떤 몸을 가진 또는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확장시켜서 그 모든 것이 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올해는 고마운 분들을 꼭 한번 찾아뵈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내가 모든 것에 힘을 받아서 영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위라고 이제 자기들 확장시켜서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감사를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고집이나 나만 이걸 잘해라든지 또 나는 이걸 못해라든지 이런 식의 자아관념의 협소한 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earth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 그 당하는 게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도 동시에 위험에 처해지고,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들이 같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이걸 더 확장시키면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 또 식물의 세계 더 확장해서 지구와 우주 전체까지도 우리를 확장시켜서 그들이 모두 다 그렇게 취약하고 그리고 한계가 있고 그런 존재라는 거를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어스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 같이 유한하고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의 것이라고 했던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도 나의 것이라고 믿어요. 그죠? 그리고 부처님의 이제 말씀 중에서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그 뿌리가 깊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가장 뿌리 깊은 생각은 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공부, 이 방법을 하는 게 이제 명상이니까 그 생각을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집하고 있고 국집되어 있는 것들을 이게 그것이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거, 내 소유물을 잃어버리면 나는 생존의 근거가 없어질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나면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거죠. 근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가장 편안한 상태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명상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간 방식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정반대의 방식으로 마음을 써야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명상이 더 잘 됩니까? 명상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명상이 잘 되는 방법도 물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쓰는 방식이
일상적인 삶의 방식하고 똑같으면 몇 발짝 못 가서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왜 안 되지? 그러고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명상은 뭐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명상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노력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노력을 하되 노력하지 않는 것 또는 노력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비유를 든다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물에 빨려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럴 때 생각을 비우고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동작을 멈추면 물에 뜨거든요.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무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고 결국 그걸 통해서 소유를 얻으려고 하고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해봐야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려놓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노력,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고 그게 다 원래부터 우리 모두에게 다 공유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하면 삶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기 때문에 소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스스로 마음가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대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문제도 그렇지만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뒤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전환의 시기라고 보는데요. 이제 뭐 포스트 휴먼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기계가 앞장서서 나가는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일 안 하고. 명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지적으로도 좀 더 성숙하고 심리적으로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따라가면서도 거기에 급급해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다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그런 이제 삶의 태도를 익히는 것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려놓음을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이람이라는 도량이 가야산에 있고 자연 환경이 좋아서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또 뭐 청소를 하고 이러면서 몸을 쓰면서 마음을 쉬는 그런 이제 공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지혜를 이미 부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좀 시대적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통찰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걸로 이렇게 소개하고자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좋아하는 개송은 야부 스님의 개송인데
천척사륜 직하수 일파자동 만파수 야정수한 어불식 만성공제 월명귀라고 하는 개성이 있습니다. 천척의 긴 낚싯대를 바로 물에 들이우니 물결이 하나 일어나니 10,000개의 물결이 계속 이어서 일어나네. 밤은 차갑고 물은 고요해서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가워서 고기가 물지 않으니 배 가득히 달을 싣고 돌아오네. 그런 개성입니다. 모든 것에 무위에 도달한 그런 그 심정을 노래한 개성이고, 배를 띄워서 낚시를 하러 강에 갔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달만 가득 채우고 돌아오는 게 선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또 우리 마음에 가장 자유롭고 또 아주 그 적적한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이 개성을 읊조릴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깊어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텅 비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합니다.